각국 공사와 공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놀던 클럽이에요. 그래, 러시아 너희는 뭘 원하는데? 일본이 토해낸 요동반도 우리 난 달라고. 강도가 또 강도짓을 한 거예요. 무조건 이 광화문 열면 안 된다. 무조건 막아라. 근데 문이 열리네요. 선전포고도 안 하고 러시아 극동함대의 반을 박살내버린, 여기서부터 시작 러일 전쟁이에요. 저기가 제물포 구락부라는 곳인데, 저기요. 그러니까 구락부라는 건 뭐냐면은 클럽의 한자 음차음이요. 클럽 구락부. 그러니까 제물포 클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인천항이 보이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뷰가 좋은 뷰 맛집이거든요. 거기서 일본,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등등 지금 제물포에 들어와 있던 각국 공사와 공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놀던 클럽이에요. 근데 요 제물포 구락부가 이제 1905년도에 실질적으로 문을 닫아요. 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죠. 러일 전쟁이 이제 왜 발생을 했냐면은 1894년에 청일 전쟁 때 청나라가 지잖아요. 이제 강화 협상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도쿄와 오사카가 아니라 시모노세키였냐면은 이토 히로부미 고향이 시모노세키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부른 거예요. 최대한 청나라 굴욕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시모노세키로 부른 것도 모자라 가지고 어디서 그 강화 조약을 하냐면은 슌판로라고 하는 보거 요리집에서 해요. 지금도 시모노세키 가면 있어요. 1층은 보고집이고 2층은 료칸이라고 해서 숙박시설이거든요. 거기 왜 가냐면은 시모노세키의 이토 히로부미의 단골집이야, 거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니까요. 전쟁 끝난 다음에 내 고향으로 가라고 온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순댓국집으로 간 거예요. 이모님 한 명 더 세팅해달라고 오니까. 최대한 중국 청나라 대표한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 시모노세키 여행 가시면은 그 슌판로 지금도 영업하고 있거든요. 가시면 1층에 그 이 보고 요리집에 한 테이블은 유리 케이스로 딱 덮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토 히로부미와 이홍장이 그 시모노세키 조약 사인한 테이블이라고 보존돼 있어요. 졌으니까 청나라가 뭔가 토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개를 토해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타이완이 일본에게 넘어가요. 그 타이완이 그때부터 일본 식민지예요. 1894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식민지 한 거예요, 타이완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요동반도가 일본으로 넘어가요. 요동반도가 어디냐면은 시니주 바로 위에 있는 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반도거든요. 러시아가 등장을 했네요. 왜냐면 러시아가 그때 한참 시베리아 철도 뚫고 시베리아 만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만주의 핵심 노른자 땅인 요동반도를 가져가 버리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요구해요. 어이, 너희들이 지금 먹은 요동반도 다시 토해내고 청나라한테 돌려주라고. 여러분이 일본 같으면 토해낼 거예요? 일본이 미친 거 아니냐고. 우리도 이겼지만 전쟁에서도 우리 땅 따먹기 위해서 딴 요동반도인데 우리가 왜 돌려줘야 되냐. 러시아 웃기지 마라. 러시아가 그래? 너 이렇게 딱 기다려 하면서 옆에 친구 2명을 더 데려와요. 독일과 프랑스를 잠깐만 내 편 좀 해달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세 나라가 동시에 일본에게 압박을 가요. 요동반도 토해내라. 일본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요동반도를 다시 토해내고 중국한테 돌려줘요. 근데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러시아랑 독일이랑 프랑스가 뭐 우리 뭐 없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러시아 너희는 뭘 원하는데? 일본이 토해낸 요동반도 우리 난 달라고. 강도가 또 강도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반도를 러시아가 가져가. 옆에 멀쭉하게 있던 독일과 프랑스는 우리도 뭐 없나 한 건 없지만, 프랑스 너는 뭘 원하는데? 홍콩은 영국 애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홍콩 옆에 광저우라는 도시 있거든요. 항구 도시. 요거 우리 달라고. 가져가. 광저우가 이제 프랑스 식민지가 돼요. 그러니까 독일 너희들 뭘 원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당시 중국 청나라는 독일이 상해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산동반도에 웬 조그만 5천원 달라고 해요. 요거? 진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너 다 나중에 물리기 없기 땡큐 하고 가져가라고 해요. 그게 지금 칭다오예요. 그러니까 칭다오가 지금은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대도시지만 요때만 하더라도 갈매기가 더 많은 어촌이었거든요. 그래서 칭다오가 그때부터 99년 동안 독일 식민지가 되는데, 중국 칭다오에 살던 독일인들이 마을 코리아타운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살았던 곳이 팔대관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또 칭다오 맥주고. 근데 일본은 분노 격분해서 미치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다 됐어. 토해낸 거 아니에요, 요동반도를요. 너희들 딱 기다려. 근데 당시 일본이 뭘 판단했냐면, 요거 지금 조선의 상황은 어떠냐? 민비랑 고종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여보, 지금 이 동네 짱은 누구냐고. 모르겠는데 바보야, 러시아잖아. 청일전쟁도 이긴 일본이 러시아한테 깨갱 엎드렸잖아 지금요. 지금 러시아한테 붙어야지. 그때부터 대놓고 고종이
일본 외교관이 오면 쌩 까버리고 일본 공사가 오면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근데 현역이 있어서 안 만나줘요. 요거를 일본 정부가 딱 보고 요거 지금 다 누가 상황 만들고 있는 거냐? 고종은 아니다. 일본 판단이. 그러면 고종이 아니면 이 모든 걸 누가 계획하고 있냐? 그 옆에 있는 부인이 계획하고 있다. 어떻게 되냐? 까딱 잘못하면 지금 요동반도 날아갔는데 조선도 지금 러시아도 날아갈 판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죽이자. 누구를? 고종 부인을 1500명의 일본 정규군이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경복궁 가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경복궁 담 높아요. 못 뛰어가. 이거 광화문이 열려야지 들어가요 이게요. 그래서 밖에 있던 일본군이 문 열어라 광화문, 안쪽에 있던 수비대장 홍계훈이란 조선군 수비대장이 무조건 이 광화문 열면 안 된다, 무조건 막아라. 근데 문이 열리네요, 일본군 들어와요. 갑자기 일본군이 들어와요. 누가 열어준 거예요 광화문을요. 누가 열어줬냐? 한 조선군 장교가 열어줬어요. 그리고 일본인들 이제 군인이 들어온 다음에 명성황후 찾으라고. 근데 사진이나 뭐가 있나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구냐 했더니 아까 광화문 열어준 그 조선인이 저 여자다 해요. 그래서 저 여자를 치기 위해서 앞에 다가갔는데 누가 한 명 또 카바쳐, 이경직이라고, 지금으로 치면은 내무부 장관, 날 죽이고 명성황후를 죽이라고. 그래? 죽여주겠다. 쳐요. 누가? 아까 그 조선인 죽여요. 그리고 일본 군들이 난자를 합니다, 명성황후를. 요 인물이 우범선이라는 인물인데, 조선군 배신자 우범선이 나중에 이제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끝난 다음에 조선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튀어요. 히로시마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 근데 고종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객을 보내가지고 히로시마에서 일본인 여인과 살고 아들까지 낳고 있던 우범선을 기어이 죽여요. 이 아들 레미가 나중에 커서 이 아버지의 이 과오를 갚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요. 그 사람이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예요. 그러니까 우장춘 박사가 나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공로 훈장을 받은 다음에 울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과오가 드디어 나의 훈장으로서 이제 씻겨진다. 이런 식으로. 하여간 일본은 요동반도 뺏긴 게 이제 더 이상 이게 용납이 안 돼. 10년을 기다려요. 일본군 군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러시아를 칠까 말까 하다가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가 개통된 다음에 러시아와 전쟁하면 우리 100% 진다예요.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완공 전에 우리가 러시아 치자. 청일 전쟁은 100% 우리 땅에서 저들끼리 싸운 거예요.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야. 러일 전쟁의 최고의 해전 두 해전이 있었어요. 선전포고도 안 하고 러시아 극동함대의 반을 박살내버린, 여기서부터 시작 러일 전쟁이에요. 어디냐면 바로 제물포 앞바다예요. 그래서 러일 전쟁의 반은 제물포 해전이라고 해서 여기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함대가 반은 격파돼 버리고 반은 자폭을 해요. 왜냐면 그냥 놔두면 일본 애들 끌고 가서 이거 분석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배들을 쓰니까 일본 애들에게 넘길 바에는 자폭하자, 다 죽자 해서 다 자폭을 하고 스스로 수장을 해버려요. 러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1905년에 일본이. 해서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한 이후부터는 일본 귀부인의 사교장이 됩니다. 고종이 명성황후가 죽은 다음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한 미국인이 보디가드를 자처하고 나옵니다. 그 보디가드 이름이 이제 호머 헐버트라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인데, 그 자기가 고종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보디가드 해드리겠다고. 일본인들도 나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나는 못 죽일 것이다. 1905년도에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 외교권이 일본에 뺏기잖아요. 고종이 호머 헐버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좀 읍소 좀 해달라. 일본 좀 막아달라고. 왜냐면 1882년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수교를 할 때 조건이 제1조항이 뭐였냐면 지금 한미 상호 방어 지역이랑 똑같은 거예요. 두 나라 중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도와준다. 그래서 호머 헐버트는 고종 이 황제의 밀서를 들고 워싱턴 DC로 가요. 근데 당시 이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안 만나줘요.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 총리였던 가스라와 테프트라고 하는 미국의 육군 장관이 만나서 도쿄에서 비밀 딜을 해요. 필리핀은 미국이 먹을 테니까 일본은 조선 먹으라고. 콜? 이렇게 해요. 그럼 쌩쌩이다. 그래서 이 비밀 협약을 해놓은 상태였어 이미.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그때 백악관 문을 열어줘요. 호머 헐버트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호머 헐버트한테 무슨 말 했냐면은, 미안하지만 조선은 이제 더 이상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못 도와준다. 그때 호머 헐버트가 처음 안 거예요. 자기네 나라 대통령이 이런 기열한 짓을 한 거예요. 격분들합니다. 우리 대미 합중국이 이렇게 삼류국가 있냐. 내가 앞으로 조선을 위해서 싸우고 미국 너희들 한번 엿대봐라 하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요. 2년 후에 이른바 고종이
을사늑약이 부당한 이 조약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준 열사 등등등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보내잖아요. 특사로. 호머 헐버트가 먼저 출발했어요. 호머 헐버트는 밑쪽으로 가서 독일, 프랑스 이쪽으로 해서 밑에서 치고 올라가요. 가면서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등을 거치면서 각국의 언론사 대표들을 다 만나요. 고종 황제가 특사를 지금 헤이그에 파견했는데 이준 열사가 만국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거 안 이상하셨어요? 못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날에 유럽 주요 일간지가 다 대서특필을 하잖아요. 을사늑약에 대해서. 그 호머 헐버트 박사가 다 사전 그 정치 작업을 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못 들어가면 이건 일본이 이렇게 정말 나쁜 짓 한 거기 때문에 일간지에 다 폭로하라고. 일제가 호머 헐버트 박사를 미국으로 추방을 시켜버려요. 미국으로 돌아간 이제 호머 헐버트 박사는 가서도 원격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자금 지원도 해주고 등등등. 독립한 이후에도 호머 헐버트 박사는 생존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이제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이제 49년, 그러니까 해방된 이후에 4년 후에 해방된 대한민국에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소원을 말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호머 헐버트 박사가 그때가 나이가 벌써 90이 다 된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90이 다 된 그 호머 헐버트 박사를 1949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일 일주일 전에 제물포항 여기를 통해 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근데 한 달 넘게 배를 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해방된 대한민국의 호머 헐버트 박사가 돌아오셨는데 그 여독을 못 이기시고 1949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 일주일 전에 서울 삼육병원에서 돌아가세요. 그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은 내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힐 바에는 차라리 난 한국 땅에 묻히겠다라는 유언을 남겨요. 그분의 유언이 적혀 있어요. 영어로 I would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in Westminster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에 묻힐 바에는 한국 땅에 묻히겠다고.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지만 나는 양심에 따를 뿐이다. 일본이 하는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는 것을 난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할 뿐이다.